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업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농정매거진 정유현입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최초로 17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전년 대비 2.8% 4,807억 원이 증가해서 총 17조 3,574억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식량안보 산업이자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일하기 좋은 농촌, 그래서 더 행복한 농촌이 되는 건가요? 와, 정말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그런 농촌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싶은 농정매거진.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마스코트 새농이의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년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새농이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업무를 알려드릴게요. 굳건한 식량 안보를 확보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농업의 미래와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 새로운 농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해요. 2023년 농식품 수출액 100억 불 달성을 위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해요. 든든한 농가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활과 영농의 안정도 놓치지 않고 챙길 거예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단계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해요. 새로운 농촌을 구성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촌 공간 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민과 도시민을 위한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동물복지 강화도 추진해요. 2023년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새농이가 보고해준 모든 업무를 잘 해내주시리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해가 바뀌면 달라지는 것이 참 많죠. 농림축산식품부도 예외는 아닌데요.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달라지는 것들 농정매거진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월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운영 방식은 농가에서 직접 고용만 허용되었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협이 고용, 관리하면서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일 단위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사업 대상자에게 운영비, 교통비,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고 하니 꼭 이용하셔서 부족한 일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달라지는 것,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2017년부터 19년 중 쌀, 밭 조건분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지 않은 농지는 기본형 직불금 대상 농지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 4월 19일부터는 해당 연도에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도 기본형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낙농제도입니다.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원유의 용도가 구분되고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도입이 되어 가격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원유의 인센티브 구조도 개편됩니다.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 후매도 제도가 1분기부터 도입됩니다. 청년 농업인은 농지은행 관리원과 농지 선임대, 후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최대 30년간 농지를 장기 임차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매매 대금을 전부 상환하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관리원은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만 39세 이하 농업인에게도 희망하는 농지 매입 대금 전액을 융자 지원한다고 하니 많은 청년 농부들이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달라지는 것,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연재난 피해 농가 금융지원 대상 자금 전면 확대 방안입니다.
이전에는 4개 자금만 자연재난 시 상환을 연기하거나 이자를 감면받는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농업정책 자금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식량 안보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활용 직불제가 전략작물 직불제로 1월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은 3월까지 예정이니 잊지 말아주세요. 청년 농부들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 인하 등 금융 부담이 완화되고 영농정착 지원 사업도 확대 개편됩니다.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대상자를 올해 2배나 늘려 4,000명을 선정하고 지원금도 10% 올라 최대 110만 원이라고 하니 많이들 신청하셔서 지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가져가지 않아도 전국의 유통인에게 출하할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도 12월엔 출범될 예정이니 2023년 끝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양한 사업을 지켜봐 주세요. 철저한 방역에도 한순간 방심으로 뚫리기 쉬운 무서운 감염병, 고병원성 AI입니다.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서 가금농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5대 핵심 방역 수칙을 정리해봤습니다.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차단 5대 핵심 방역 행동 수칙 하나,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입니다. 1단계, 고정식 소독기로 소독하고 2단계, 고압 분무기로 차량 바퀴와 하부 등을 소독해야 합니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대인 소독을 하고 방역복과 전용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소독,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나 쪽문 등은 반드시 폐쇄 조치해야 합니다. 축사 출입을 할 땐 전실에서 전용 장화를 갈아 신고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핵심 방역 행동 수칙 5. 축사 내 기계와 장비, 진입 경로도 매일 소독해 주세요. 기계와 장비 사용 전후엔 꼭 충분히 세척하고 소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 방역 행동 수칙별 준수사항 스티커를 수칙에 해당하는 곳에 부착해 주세요. 농장 입구, 전실, 부출입구나 쪽문, 농장 내부 곳곳에 많은 사람이 잘 보이게요. 농장 점검 시 핵심 수칙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가 내려지니 농가의 AI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 방역 수칙 꼭 준수해 주세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끝나려나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시대. 건강에 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요즘 농촌에선 건강에 좋은 약용작물 재배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작물일지 스마트팜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요즘 농촌엔 일일 인턴 안현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도시 충주에 왔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갈 농가는 어디인가요? 오늘 가는 곳은 병풀 농가인데 혹시 병풀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 병풀! 안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우리 요즘 농촌엔이 누굽니까? 평범한 농가보다는 스마트하고 스페셜한 농가를 또 찾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큰 기대감을 안고 바로 병풀 농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 보실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표님 도와드리러 온 일일 인턴 안현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충주에서 병풀 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윤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윤선 대표님 반갑습니다. 와, 대표님 제가 오늘 병풀이라고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병풀이 어떤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순 우리나라 말로 병을 낫게 하는 풀, 그래서 병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 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상처가 났을 때 어떠한 풀에 가서 뒹굴었더니 상처가 다 나았어요. 그래서 호랑이 풀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미나리가입니다. 여러 해살이 풀이고요.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네. 식용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치료용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식용으로도 사용한다고요? 제가 지금 들었을 때는 믿기지가 않는데 그럼 제가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해 드릴까요? 가볼까요? 네.
자, 여기가 이제 그 병풀 수경 재배하는 공간이네요. 아, 네. 수경재배 공간입니다. 이 병풀도 수경 재배가 가능하군요. 그런데 이 많은 양을 다 뭐 온도, 습도 관리하시려면 되게 손이 많이 가시겠어요. 그렇지 않고요. 네.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pH 밸런스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되어 있다고요? 자동화 시스템 되어 있어요. 야, 그러면 되게 엄청 어려운 기계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보실까요? 그럴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가실까요? 네. 대표님, 이게 스마트팜 시설인가요? 아, 네. 여기가 스마트팜 자동화 시설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터치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요? 네. 우와, 여기에서 이제 온도라든가 습도, 네. 이런 pH 밸런스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근데 그러면은 밖에 있다가도 이걸 조절하려면 다시 와서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고요? 그럼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네네.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네. 옆에 거. 네. 네. 오른쪽 창 이쪽 거를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걸요? 네. 열리나요? 네. 올라가죠. 말씀드린 순간 열리고 있어요, 지금. 야, 이거를 그럼 밖에서도 지금 필요하면 이거 버튼만 누르면 바로 열리는 거잖아요. 이 안에 온도가 항상 일정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기후에 따라서 저희가 이 폰을 이용해서 이런 습도도 맞추고 온도도 맞추고. 피디님, 이거 저 오늘 이거 가지고 가서 재택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아니죠. 수확하러 가야죠. 수학을 해야 네, 돼요? 수확을 하셔야죠. 그렇죠. 네, 수확하러 올라가실까요? 네, 가볼까요? 네. 아유, 좋다 말았네요. 대표님, 이제 어떤 작업하면 되나요? 병풀 수확기가 됐거든요. 네. 이제 수확을 할 거예요. 수학을 해야 되는군요. 네. 제가 수확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밑둥을 잡으시고요. 네네. 낫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어, 하시면 돼요. 쉽죠? 대표님, 그럼 가르쳐 주신 대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고 쑥. 네. 괜찮아요? 네, 금방 배우셨네요. 네. 대표님, 근데 제가 이게 일을 하면서 궁금한 게 생겨갖고, 이 병풀 스마트팜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식품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미나리 까다 보니까 네. 좀 살짝 질겨요. 그래요? 예, 질긴데 수경 재배를 하면 네. 살짝 우짜라는 부분이 있어서 음. 조금 연하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수경 쪽이 네. 굉장히 원활하고요. 토경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수확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이요? 그럼 1년에 12번을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수경은 12달 수확이 가능해요. 야, 대표님, 근데 많네요, 상당히. 네. 그래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오늘 해가 질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보시고요. 저는 다른 볼일 좀 보고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익숙한 전개긴 한데 다녀오세요. 네. 고생 좀 하세요. 네,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자, 얼마나 하셨어요? 대표님 뭐였어요? 대표님 놀라지 마세요. 대표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아이고. 많이 대표님, 하셨네요. 엄청 많이 했죠. 대표님 업무가 그럼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나가서 마저 인터뷰할까요, 그러면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고요? 네, 월동 준비를 좀 할 건데요. 월동 준비요? 네네. 하우스를 한 채 질려 하는데. 하우스요? 잠깐만. 하우스를 지금 지을 수가 있나요? 지금? 놀라셨나요? 놀란 건 아닌데 제가 근데 하우스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대표님 믿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가볼까요? 네. 대표님 네, 이 하우스였어요? 네, 이 하우스예요. 네. 전 이 큰 하우스 진단 줄 알고 놀랐구나. 놀랐어요. 이 하우스 작업은 왜 하시는 건지, 이 월동 준비 작업은 왜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온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요 작업을 해서 여기에다가 비닐을 하나 씌울 거예요. 이중으로 하우스를 짓는 거네요? 그렇죠. 네. 더 온도가 떨어진다. 네. 그러면 그때는 그 위에 부직포를 하나 더 씌웁니다. 그러면은 이 큰 하우스 안에 이 작은 하우스가 있고 거기다 더 기온이 떨어지면 그 이제 부직포를 바로 한번 우리 월동 준비 하러 갈까요, 그러면은? 그럴까요? 우리 하우스 한번 지러 가볼까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대표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제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수학부터 하우스까지 짓느냐. 그쵸. 조금 많은 일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대표님이 잘 도와주셔서 잘 끝냈습니다. 저희 알죠? 하우스 부동진 거. 그럼요. 근데 이건 뭐예요? 고생하셨다고 저 음식 좀 준비 좀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병풀 생물을 이용한 네. 샐러드고요. 아, 병풀을 이용해서 만드신 거군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샌드위치인데 네. 병풀 수제 마요네즈를 이용해서 만든 샌드위치입니다. 진짜 병풀은 못하는 게 없네요. 병풀이 다 들어가.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름떡인데요. 구름떡. 예, 이거는 분말을 이용해서 병풀 구름떡을 만든 거고요. 모양도 너무 이뻐요, 이거. 선물도 좋아요. 아, 그쵸. 네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병풀 양갱이. 양갱. 그러면 어떤 거부터 먹으면 될까요? 샐러드부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샐러드부터요? 그러면 제가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어떡하지? 고삐 풀릴 것 같아요, 이거. 닭가슴살이라서 많이 드셔도 됩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이제 샌드위치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럴까요? 보이시나요, 지금?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면은. 샌드위치가 직접 만드셔도 소스를 뿌리고 하면은 좀 인위적인 맛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건 전혀 안 나요. 예, 수제 마요네즈에다가 중요한 게 네. 이제 병풀이 상처를 낫게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세살을 돋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으로 먹게 되면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또 이제 발라서 또 몸에 좋고 먹어서도 몸에 좋고 네. 진짜 병풀은 안 좋은 게 없네요, 진짜. 대표님 덕분에 병풀을 이용한 음식도 이렇게 먹어보고 근데 아직 많은 분들께 병풀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대표님은 이 병풀 농가를 하시게 됐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저희도 처음에는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부터 시작을 했고요. 수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단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런 네. 단계에서 저희가 직접 재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재배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병풀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장점을 살려서 네. 이제 만들어서 주변 분들에게 나눠 먹는 것부터 했죠. 혹시 앞으로 가져가고 싶은 목표나 비전 같은 게 있을까요? 병풀 음식을 네. 이제 외부에서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준비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네. 또 이제 저희 농장 견학도 할 수 있고 음식도 맛볼 수 있는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 대표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 계획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님 병풀 음식 너무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요즘 농촌엔 공식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요즘 농촌엔 스마트 농업 화이팅! 상토 혼합기, 사료 배합기, 탈곡기, 파쇄기 등 고정형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잦은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고정형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고정형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러 바로 가시죠.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정형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전수 받으러 온 안전우라고 합니다. 담당자님 혹시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기계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재해방공학과 이정민 연구사입니다. 이정민 연구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정형 농기계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고정형 기계에서 감김이나 끼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사고는 골절이나 과다 출혈 등으로 기계 조작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담당자님 혹시 이 뒤에 있는 기계들은 어떤 기계인지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기 있는 건 탈곡기인데요. 말 그대로 콩을 탈곡하는 장치고요. 네네. 여기 있는 구동 모터가 있고 이게 벨트를 통해 안에 회전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작동이 되는 원리고요. 네네. 여기 옆에 있는 기계는 장가지 파쇄기인데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고요. 장가지를 넣게 되면 안쪽에 회전날에 의해서 파쇄가 돼서 뒤쪽으로 나오는 형태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회전축이 있는 기계들은 다 똑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회전축이 있는 고정형 농업기계는 모터에서 동력을 받은 회전축과 날에 의해 내용물의 혼합, 파쇄, 탈곡 등이 이루어지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농기계의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협착사고로 못이 말려 들어가거나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청소 또는 정비 중에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되기도 합니다.
우리 담당자님께서 너무나도 쉽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정말 제 귀에 쏙쏙 박혀갖고 제가 단번에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다른 기계들도 혹시 이동하셔서 천천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동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가시죠. 담당자님, 지금 이 앞에 왔는데 이 기계 어떤 기계예요? 이건 상토 혼합기라는 기계인데요. 네. 흙이나 비료를 섞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내용물을 붓는 작업은 되도록 기계를 여기 오프 버튼이 있는데요. 기계를 네. 정지시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기계가 높아서 발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작업자의 가슴선이 기계보다 높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높이 올라가서 작업한다면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큰 사고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기계 내부에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이 덮개가 있는 기종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그런 안전장치나 긴급 정지장치, 추락 방지용 난간 등을 설치하면 더욱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럼 혹시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혹시 이거 붓는 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아, 그냥 이렇게 부으면 되는 거군요. 부은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시키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네. 잠깐만요. 에이, 자. 방금 설명을 그렇게 들려주셨는데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죠. 반드시 오프를 누르고 멈춘 상태에서 비료를 붓고 그 다음에 온을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잘 해냈는데 우리 담당자님께서 이렇게 또 따봉까지 날려주시고 너무 기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이 실습을 한 번에 끝냈는데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이 상토 혼합기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의 가슴선이 기계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그리고 기계가 꼭 꺼진 상태에서 상토를 넣어주시는 걸로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농업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담당자님, 이거 사료배합기잖아요. 근데 이 사료배합기에서 안전사고가 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료배합기를 이용할 때 조심해야 하거나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사료배합기 같은 경우는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기종 같은 경우는 상단부에 덮개가 없어서 불필요할 수 있으나 보통 내부가 밀폐되어 있는 그런 기종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반드시 사전에 환기를 해야 합니다. 또 작업 중에는 반드시 내 외부의 전원을 차단해야 되고요. 외부에는 점검 중이라는 표지판을 세워서 외부인들이 실수로 조작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환기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만약에 실수로 외부인이 작동을 하게 되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안전 이용 지침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이게 막상 실제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간과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작업을 하게 될 때 안전 이용 지침을 꼭 준수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기계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게 있다면 먼저 기계 내부의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 수리, 청소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계의 작동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적합한 복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폭넓은 소매나 헐렁한 바지단, 긴 머리나 장식, 끈을 늘어뜨리는 복장은 감김이나 끼임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늘어진 옷자락은 단정하게 정리하고 헐렁한 소매단은 단추를 잠가 흘러내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의도한 건 아닌데 담당자님 말씀을 듣고 이 폭넓은 소매가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이걸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김 및 끼임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들이 은근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감김이나 끼임 사고는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기 쉬운 거라서 안전 지침만 준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를 조작할 경우에는 항상 끼거나 감길 위험이 없는지 주의해야 되고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자님 말씀 잘 들으셨죠?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지침을 잘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저부터 머리와 가슴에 새기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들 잘 보셨죠?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알려드린 고정형 농기계의 안전사고 예방 지침들을 잊지 않고 지켜주신다면 안전한 농촌
안전한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저희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모두 안전 안전 농업하세요. 농업 임업 뉴스를 전해드리는 농정 매거진, 이번에는 산림청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2023년도 산림청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예산 금액은 총 2조 4,837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9%, 934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여기에 기후대응 기금 등에 포함된 산림 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지출 규모는 2조 7,842억 원입니다. 산림청은 올해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순환 경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이 아파트 베란다 등에 손쉽게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하고 각 가정과 실내에서 키우는 반려식물 관리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예산도 편성했다고 하니 산림청의 유익한 프로그램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운동을 몇 분 정도 하시나요? 건강을 위한 성인의 일일 최소 운동 권장량은 중강도 운동 기준으로 60분 이상인데 걸음수로 환산하면 8,000보, 대략 4km를 걸으면 근골격계 질환과 대사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숲길을 걸으면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피톤치드가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몸으로 흡수돼 부교감 신경계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곳의 국가 숲길을 조성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리산 둘레길은 굽이굽이 순례자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고 백두대간 트레일은 물길 따라 능선 따라 걷는 재미가, 대관령 숲길은 시원한 바닷소리도 듣고 정겨운 흙내음도 맡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DMZ 펀치볼 둘레길, 내포 문화숲길, 소량 가득한 울진금강 소나무 숲길, 10개의 테마형 숲을 즐길 수 있는 대전 둘레산길, 산림치유 휴양을 누릴 수 있는 한라산 둘레길까지 8개의 국가 숲길이 전국 곳곳에 마련되어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하셔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농정 매거진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